주카이 숲. 이것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잊고 있었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속칭 정말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대학교 2학년 여름에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후지산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정상에서 해돋이를 볼 목적으로 등반을 하기로 했다. 등산 경험이 꽤 있었던 나는 후지산도 그다지 힘들지 않을 거라 얕보고 있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한다. 나는 경치들을 즐길 정도로 여유가 있었지만 우리 멤버 중 한 학년 아래의 여자애가 고산병에 걸리고 만 것이다. 그녀 홀로 하산한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해서 1800고지 언저리에서 어이없이 등산을 그만둬야 되는 바람에 나로선 처음 가게 된 후지산에 대한 열망도 있었으므로 상당히 낙담하게 되었다. 2700고지에 있는 구호소까지 그녀를 데리고 간 우리들 7명은 많이 피로에 지쳐서 이젠 볼 수 없게 되어버린 정상에서 해돋이를 향해 다시 올라갈 정도의 기력은 남아있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몸 상태는 회복되었지만 나는 구호소에 도착했을 때부터 벌써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주카이 숲에 가보는 것. 지금 돌이켜보면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당시 나에게는 냉정함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모두에게 말해봤자 반대할 게 불을 보듯 자명했다. 나는 그런 필요 없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조용히 행동을 시작했다. 엔 선배. 응? 왜? 엔 선배는 짐을 내려놓고 근처에 벤치에 앉았다. 선배는 당시 3학년으로 나보다 하나 위였다. 중학교 때 검도를 시작한 나는 같은 도장을 다녔던 엔 선배와 특히 사이가 좋았는데 선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검도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결고리는 그때까지였었다. 그러다 대학교 군내에서 선배를 발견했을 때는 놀라 자빠질 정도로 기뻤다. 무엇보다 키도 훤칠했고 어릴 때부터 검도를 계속했던 엔 선배는 중학교 때 전국대회 출전할 정도의 실력자였고 현내 대회조차도 나갈 수 없었던 나 같은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우리 둘이 유독 사이가 좋았던 것은 공통된 취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취미라는 것이 두말할 필요도 없는 오컬트였다. 검도부의 합동 합숙 훈련 때도 알아서 담력 시험을 할 정도로 오컬트 마니아였던 우리들은 둘이서 심령 스팟을 돌아다니거나 괴상한 의식을 행하거나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연관 같은 것은 없다고 단정짓고 있어서였는지 결국 귀신을 볼 수는 없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선배 옆에 같이 앉은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실은 주카이 숲에 가보고 싶어요. 선배도 그 말에는 역시나 놀란 듯이 보였다. 뭐? 진짜 가려고? 네, 아무래도 혼자서는 위험할 것 같아서요. 선배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얼굴로 잠시 동안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끄덕인다. 그리고 좀 아까와는 돌변한 모습으로 얼굴에 장난스러운 웃음을 떠올린다. 좋아, 가보자. 아싸! 내가 주먹을 불끈 쥐며 신나하자 선배는 쓴 웃음을 지으며 나를 바라본다. 그때 선배가 안 된다고 했다면 더 이상 그런 생각을 못하고 끝났을 텐데 말이다. 완전히 의기소침해진 다른 멤버들에게 나는 등산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 누구 하나도 동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딱 한 사람, 엔 선배만은 제외하고. 모든 것이 나의 계획대로였다. 나와 엔 선배는 등산을 재개한다는 구실로 멤버들로부터 이탈했다. 곧바로 아오키가하라를 목표로 한 우리들은 처음 가보는 주카이 숲에 흥분하고 있었다. 등산에 익숙한 나는 그렇다 쳐도 선배도 대단한 체력이라
전혀 피로를 못 느끼고 있었다. 숲길을 통해 목적지에 도착한 나는 솔직히 맥이 빠졌다. 주카이라는 이미지와는 걸맞지 않게 길도 잘 만들어져 있었고 안내판도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선배도 같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우리들은 아무 말 없이 숲길을 헤치며 깊은 산림 속으로 들어갔다. 왔던 길에서 똑바로 나무들 사이를 누비며 안으로 들어갔다. 곧 원래의 길은 보이지 않게 되었고 주위는 내가 바라던 주카이의 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제서야 겨우 만족감을 느꼈다. 그곳이 지옥의 입구라는 것을 모른 채. 주카이는 글자 그대로 360도가 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아직 해는 떠 있었는데도 공기는 축축하고 주위는 살짝 어둡다. 앞쪽에 잘 보이지 않는 숲속을 나아가는 두 사람을 완전한 정적에 감싼다. 모든 곳이 그늘진 세계 속에서 땅을 밟는 소리만이 울렸고 가끔씩 밟는 썩은 가지 소리가 액센트를 주고 있었다. 숲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 나쁜 분위기가 충만했다. 나는 이미 열중하고 있었다. 한여름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냉기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점점 예리하게 몸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숲 안쪽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안으로,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가고 싶다. 왜냐고? 즐거우니까.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돼. 더 빨리. 더 빨리. 더. 언제부터인지 앞에서 걷던 선배는 옆에서 걷더니 내 뒤에서 따라온다. 하지만 이미 그런 것은 신경 쓰지도 않는다. 뭔지 모를 강한 충동이 나를 앞으로 전진시킨다. 자연히 속도가 올라간다. 발밑을 확인하며 걷던 걸음에서 속보로 옮겨간다. 그리고 땅을 차면서 야! 세상이 돈다. 등에 강한 충격을 받고 뱃속의 공기가 모두 숨으로 튀어나온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땅바닥에 넘어져 있었다. 선배가 나를 잡아던진 것을 알게 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몸 여기저기가 욱신거리고 아파서 나는 몸을 일으켜 범인을 노려본다. 뭐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난폭한 말로 소리치다가 선배의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문다. 선배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굳어 있었다. 갑자기 나를 세게 끌어안더니 다행이다, 다행이야 라고 몇 번을 반복했다. 이젠 끝난 줄 알았다. 숲에 들어오자마자 돌아가자고 했는데 대답도 안 하더라. 큰일 나겠다 싶어서 욕을 했더니 너 웃으면서 달리기 시작했어. 네? 전혀 기억에도 없다. 주카이에 들어온 시점은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여기까지 걸어온 기억이 애매했다. 선배의 모습으로 봐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등줄기로 소름이 쓸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역시나 너 분명히 홀린 거야. 설마. 작게 웃어 보였지만 기분은 최악이었다. 그래도 내가 널 던졌을 때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다. 아무래도. 안심한 듯 한숨을 내쉬는 선배였지만 상황은 심각하게 흘러온 것 같다. 모르는 사이에 너무 깊은 곳까지 들어와 버린 것이다. 선배, 우리들... 길을 잃은 것 같다. 내 말을 이어받아 선배가 말했다. 길을 잃었다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빙빙 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손끝이 얼어오는 것을 느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둘러봤으나 물론 표식 같은 것은 없었다. 나는 어느새 패닉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되어 있었다. 만약 그때 내가 혼자 그곳에 있었다면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 확신한다. 하지만 그때 내게는 앤 선배가 있었다. 자, 일어나 앉아.
선배는 그다지 당황한 모습도 없이 어디까지나 자기 페이스를 지키고 있었다. 그것이 내게 있어서 유일한 생명의 끈이고 가장 큰 희망이었다. 선배는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축축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나에게도 앉으라며 손으로 가리켰다. 그건 그렇고 어때? 좀 안정됐냐? 네, 덕분에요. 하면서 선배가 끄덕인다. 그러면서 선배는 다시 빙긋 웃는다. 예전부터 신경 쓰였던 건데 주카이 내부에선 나침반이 듣지 않는다는 거 들은 적 있냐? 이런 상황에서 잘도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되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시험해 볼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가방 주머니에서 나침반을 꺼내니 선배는 새로운 장난감을 얻은 어린아이처럼 눈에서 빛이 난다. 와, 가지고 있었냐? 난 잊어버리고 와서 후회하고 있었는데. 해보자고요. 나는 일어서서 오른손에 얹은 작은 상자를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렸다. 선배도 일어서서 불안정한 바늘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러더니 바늘은 잠시 동안 흔들거리며 움직이다가 이윽고 정확하게 멈췄다. 나침반은 북쪽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뭐야? 미신이었던 건가? 사용 가능하겠네요. 나침반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보다 선배가 안심하는 쪽이 나도 의지가 되어서 조금은 냉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이제 어떡할까요? 그러게. 잠깐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선배는 핸드폰을 꺼내서 화면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린다. 역시나 봐봐, 통화권 이탈이네. 나에게 내민 전화기에는 통화권 이탈이라고 확실히 글자가 보였다. 될 거란 기대는 안 했지만 나도 확인해보자. 역시 통화권 이탈. 핸드폰으로 구조를 요청할 수는 없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해보자. 담담하게 그렇게 말하면서 선배는 뒤로 돌아를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뒤쪽을 향했다. 똑바로 들어왔으니까 나침반을 확인해가면서 똑바로 돌아가면 나갈 수 있을 거야. 의기양양하게 엄지손가락을 세우는 N 선배의 모습에 나도 왠지 그럴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린 단순한 논리에 따라 주카이 탈출을 시도한다. 그리고 나갈 수가 없었다. 가도 나오는 것은 나무, 그리고 나무였다. 계속해서 같은 장소를 도는 것은 아닌가 싶은 느낌이 엄습해서 심적으로 점점 불안감을 감출 수 없게 되었다. 기분 나쁜 옅은 어둠의 숲은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불안은 초조함을 낳는다. 전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공포로 피로와 더불어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보존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 같았다. 나침반을 따라서 똑바로 계속 걷고 있는 우리의 피로는 결국 최고조에 달했다. 둘은 조금 넓은 곳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다행히도 물과 식료품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 먹으며 공복을 달랬다. 한번 쉬게 되니까 등산의 피로도 한꺼번에 몰려와 더 이상 일어설 수도 없었다. 원래 가방의 용량에 여유가 있었던 나는 소형 담요를 넣어놓은 것을 떠올렸고 둘은 어깨를 서로 기대고 담요로 주카이의 이상한 추위를 막았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던 지옥이 시작된다. 밤이 찾아온 것이다. 밤의 주카이 숲은 세계에서도 가장 무섭다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서 알고 있다. 혼자라면 분명히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고를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무서웠다. 눈에 보이는 검은 어둠이 시야를 가득 메우고 있다. 선배가 옆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주변이 보이지 않는 암흑이라는 것은 원시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손에 있는 빛이라고는 내가 들고 있는 헤드라이트와 선배의 가방 안에 있는 손전등 2개가 전부였다.
여분의 배터리는 AA 건전지 2개뿐. 밤을 밝힐지 어떨지는 완전히 운에 맡길 뿐이다. 물론 자게 된다면 건전지 같은 것은 필요 없지만 자는 것만은 죽어도 싫었다. 계속해서 무언가의 시선을 느끼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잠에 빠져드는 순간에 뭔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아닐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런 의심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때 이미 내 정신 상태는 정상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나와 선배는 조금이라도 기분을 달래려고 흥분될 정도로 텐션을 올려 북적거리며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 내용은 여러 범위를 넘나들었다. 동아리 이야기, 친구의 연애담, 가족여행 때 이야기, 매점 아줌마에게 장난쳤던 이야기, 그리고 검도 이야기. 실은 말이지, 부모님에게도 말 안 했는데 나 사실은 검도를 좋아하지 않아. 예? 선배 엄청 강하잖아요. 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계속 시켜왔으니까. 그래도 너도 검도 하니까 알겠지만 아프지 않냐. 여름엔 냄새나고. 그걸 말하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연습도 맨날 똑같아서 지겨웠어. 확실히 그런 건 있네요. 강해져도 결국 우승하는 정도밖에 없잖냐. 선배는 충분할 정도로 강해요. 저 같은 건 현대대회도 출전 못했는데요 뭐. 그건 네가 수행이 부족한 거지. 그런 식으로 선배의 검도에 대한 고백, 자신의 이야기, 친구와 가족 이야기 등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반복했다. 화제가 끊기면 시시한 개그도 쳐대고 재미있지도 않은데도 배꼽을 잡고 웃어댔다.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웃어 제낄 때는 일순간 공포를 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헤드라이트의 불빛이 점점 약해지더니 꺼지고 말았다. 곧바로 선배가 손전등을 켜고 암흑을 밀어낸다. 이때까지는 괜찮았다. 문제는 불빛을 위로 향했을 때 일어났다. LED 조명에 드라이한 불빛이 비춰진 곳, 그 좁은 가시범위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물체가 포착됐다. 심장이 벌렁대고 불빛이 조금 흔들렸다. 선배도 놀란 것 같았다. 말을 잃은 우리 둘은 빛이 비추이는 곳에 모든 신경을 집중시켰다. 옆 사람의 이명도 들릴 것 같은 정막 속에서 두근두근하는 내 심장의 고동소리가 지독히도 크게 울린다. 불빛이 아까의 그곳을 다시 밝힌다. 으아! 나도 모르게 한심한 소리를 내고 말았다. 그곳에 있던 것은 가지에 묶여 내려뜨려진 끝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는 밧줄이었다. 어쩌면이고 뭐고 바로 그것이었다. 으아! 공중의 밧줄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멈춰있지 않고 흔들리는 움직임만으로도 상황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다. 선배는 손전등을 천천히 내려서 밧줄 아래 지면을 비추어 보았다. 제일 중요한 밧줄에 걸려있던 내용물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면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목매려다가 그만둔 모양이네. 선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 든 나는 아까처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입을 열었다. 조용해봐. 하지만 선배에게 제지당해 귀를 기울여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렇다. 처음에는 그랬다. 바람에 나무가 우는 소리에 섞여서 희미한 발소리 같은 게 들렸다. 그것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땅바닥을 밟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에 따라서
몸이 얼어버린 것처럼 차가워지더니 곧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혼잣말같이 중얼중얼거리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와 선배는 서로 어깨가 저릴 정도로 달라붙었다. 가위에 눌린 채로. 왼쪽에서 발소리와 기묘한 목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고 있다. 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그때 가위에 눌려 손목이 고정되어서 선배가 움켜쥔 손전등은 이상할 정도로 정확하게 앞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뒤뚱거리는 불규칙한 발소리로 그것이 다가온다. 패닉 일보 직전이었던 나는 눈을 감지도 못하고 부릅뜬 채 불빛 속을 바라본다. 그러자 불빛 좌측 끝 나무 몇 동을 사이에 두고 그것이 비추인다. 그것은 가느다란 몸에 다 찢어진 양복 같은 것을 걸치고 있다. 아내 미안해. 양복 차림의 남자는 우리를 알아본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불빛을 가로지르려 한다. 이제 불빛을 다 지나치려던 때 남자는 갑자기 움직임을 멈춘다. 들켰다. 나는 그렇게 확신했다. 그러자 다음 순간 지금까지의 움직임과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날렵함으로 우리들 쪽으로 다가온다. 죽었다. 왠지 눈만은 감는데 성공해서 꾹 감자 동시에 아랫도리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오줌을 싼 수치심은 전혀 느끼지 않았다. 느끼는 것은 오직 순수한 공포뿐이었다. 느닷없이 큰 소리가 들려온다. 나도 모르게 눈을 가늘게 뜨고 확인하고 말았다. 우리에게서 몇 보 떨어진 나무의 구석에 남자가 서 있다. 하지만 그 이상 더 앞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다. 마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처럼 필사적으로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어스, 야, 뭐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전혀 의미를 알 수가 없다. 나는 일순 공포조차도 있고 남자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내가 다시 귀를 기울였을 때 이미 나무숲 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가위에서 풀리면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라짐은 나의 환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하지만 축축한 아랫도리는 나에게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알려주고 있다. 여하튼 위기에서는 탈출할 수 있었다곤 해도 대놓고 좋아할 수는 없는 뭔가 걸리는 게 있었다. 야, 지금 그거 봤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아서 선배도 나와 같은 기분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었다. 네. 뭐라고 한 거지? 나도 모르겠어요. 선배도 나와 같은 부분이 마음에 걸린 것 같았다. 정신 차려야 돼.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알겠습니다. 선배는 사방을 라이트로 비추고 안전을 확인한다. 그러자 남자가 있던 나무둥지 뿌리에서 뭔가가 빛나는 것을 발견한다. 선배, 저거, 응? 아직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 땅 위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봐보자. 사귀는 커플처럼 서로 어깨를 부둥켜 안고 천천히 나무둥치로 향해 간다. 하필이면 밧줄이 있는 곳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 두 나무 사이 뿌리 부근에 빛나는 그것이 있었다. 이건 더러워진 테이프 레코더였다. 땅에 파묻혀 있는 그것은 말할 수도 없는 기분 나쁜 분위기를 내뿜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놔두고 갈 수도 없어서 일단 가지고 움직이기로 했다. 아까의 위치로 돌아가 다시 앉았다. 압도적인 정신적 피로로 두 사람 모두 입을 열 힘조차 없었다. 그리고 위험한 호기심에 못 이겨 그만두면 좋았을 테이프 레코더 재생을 감행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스스로의 의지라기보다 저절로 재생 버튼이 눌려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 카세트 테이프의 독특한 치이 하는 소리가 계속되면서 아까 그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내용은 대충 짐작이 갔지만 역시나 유서 같은 것이었다. 한밤중에 주카이 숲에서 아까 봤던 귀신의 유서를 듣는다는 일은 미칠 것 같은 공포였다. 내용은 10분이나 되었다. 회사에서의 나날,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긴 메시지였다. 다 듣고 난 몇 분간 우리들은 방심 상태였다. 너무 아프고 슬픈 이야기였다. 선배의 마음은 어찌됐든 나는 남자에 대한 공포보다는 동정이 치밀어 올랐다. 선배도 뭔가 생각하는 게 있는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그대로 미묘한 침묵이 계속되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테이프 레코더를 다 듣고 난 몇 분 후에 다시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뭔가 터무니없이 안 좋은 예감이 내 속을 뚫고 지나간다. 가위는 아니었지만 몸속에서 갑자기 식은땀이 쏟아져 나온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빨리 끄지 않으면. 내 육감 같은 것이 최대 음량으로 알람을 울리고 있었다. 선배는 재빨리 카세트 테이프를 손에 들고 말없이 정지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찰칵하며 재생 버튼이 눌리고 다시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뭐야? 선배는 두들겨 부실 듯한 기세로 드립다 버튼을 연타했다. 하지만 그것은 멈출 기미가 없었다. 으아! 젠장!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단 것을 안 선배는 테이프 레코더를 멀리 던져버렸다. 그것은 일직선으로 밧줄 걸려있는 나무로 날아가서 커다란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하지만 재생은 멈추지 않았다. 거기에는 아까 그 남자로 보이는 목소리와 함께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 생각되는 수수께끼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이미 이 세상에 미련은 없다. 이제 겨우 죽을 수. 찾았다. 우와! 당신 뭐야? 하지마! 그만두라고! 오지마! 하지마! 도망 못 가. 안돼! 아직 죽기 싫어! 싫어! 죽기 싫어! 하지마! 크게 아우성치는 남자의 목소리는 절규로 바뀌고 갑자기 멈추고 말았다. 너무 무서워서 손발의 떨림이 멈추질 않는다. 기대고 있는 선배의 팔도 심상치 않게 떨리고 있었다. 일순간의 침묵, 그리고 찾았다. 쉰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다. 동시에 절규하는 나와 선배는 거의 한꺼번에 앞으로 넘어졌다. 완전히 넋을 잃어버려서 도망치는 것 따위는 전혀 불가능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우리가 등을 기대고 있던 나무 옆에 2미터는 될 것 같은 사람의 형상을 한 뭔가가 있었다. 머리카락은 지면에 닿을 정도로 길었고
양복이라고 볼 수도 없는 낡고 찢어진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다. 숨이 막히는 악취가 났고 그것은 입으로 보이는 찢어진 틈을 크게 벌렸다. 팔을 흔들흔들 흔들면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 나는 숨조차 못 쉬고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놈에게 잡아먹힌다.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미 공포 게이지는 끝까지 올라가서 불가사의한 이 일에 패닉 같은 것은 느끼지 않았다. 그것은 늘어뜨린 팔을 나에게 뻗으며 재차 다가왔다. 그러자 다음 순간 이야! 무시무시한 큰 소리가 내 바로 옆에서 들리더니 나를 만지려던 손은 뒤로 날아갔다. 보니까 어느새인지 선배가 커다란 가지를 뽑아 흔들고 있었다. 선배는 검도 자세를 취한 채 나와 그것의 사이로 들어갔다. 날아갔던 그것은 곧바로 일어나더니 팔을 마구잡이로 흔들면서 덤벼든다. 하지만 어라! 머리! 위에서 내려치는 선배의 혼신의 일격이 장렬하고 그것은 너덜거리듯 지면에 넘어졌다. 그 사이에 나를 잡아서 일으킨다. 그것은 곧바로 일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한시라도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아무리 봐도 어디로 가야 좋을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우리들은 바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 순간 밧줄이 왼쪽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길을 찾고 있는 선배의 팔을 끌고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집중하여 왼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도망 못 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우리는 본능대로 암흑의 숲속을 계속해서 달렸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수도 없이 나무에 충돌할 뻔했지만 어떻게든 전진할 수 있었다. 뛰고 또 뛰고 계속해서 달렸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를 때쯤 이윽고 전방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놓치지 않는다. 놓치지 않아. 놓치지 않아. 그것과 거리가 좁혀지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 달릴 수밖에는 없었다. 나무에 부딪히기는커녕 비틀거리는 것조차도 우린 허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주카이를 빠져나왔다. 그것은 마치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사람의 손에 의해 정비된 산길로 나온 우리들에게 아침 해가 비추어 왔다. 이렇게까지 태양빛이 위대하게 생각된 적은 없었다. 햇빛에 노출된 순간 바로 뒤까지 쫓아오던 기척은 거짓말처럼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땅바닥에 넘어져서 한껏 공기를 마셨다. 무사하다는 실감이 안에서 점점 솟구쳐와서 넘쳐나오는 것은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남자 둘이서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환성을 질렀다. 눈물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지금이라면 이해가 간다. 그 회사원 귀신은 우리에게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주카이 숲에서 도망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다. 함께 기적의 생환을 겪은 앤 선배는 지금 내 눈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공포 체험의 회상을 끝내고 겨우 일단락을 지은 것이다. 선배는 커피를 모두 마신 후 조용히 접시 위에 컵을 돌려놓은 후 내 눈을 보며 시익하고 웃는다. 그래도 말이야, 그때 처음으로 검도를 배워서 좋았다고 생각했어.